안녕하세요, 창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고1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학이라는 과목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진화론 교육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대학원 때 우연히 알게 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2년 동안의 기초과정과 고급과정의 교육을 받고 난 후 마음속에 찜찜함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봤던 저의 교만을 회개한 것이지요. 제가 했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로버트 다윈이에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835년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14종의 핀치새가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연선택설이라는 가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1859년 종의 기원을 집필하면서 모든 생물은 자연선택에 의해 일부는 도태되고 일부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진화된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과학계와 대중들은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원시세포로부터 진화가 거듭되어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진화론은 유럽 사회 전체에 퍼지게 돼요. 그런데 종에서 종으로 대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중간화석이 없다는 결정적인 오류로 인해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설득력을 잃게 돼요. 1980년 11월 5일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시카고 회의가 열려요. 참석자는 굴드, 엘드리지, 아얄라 등을 비롯한 160여 명의 대표적인 진화학자들이었어요. 시카고회의 제목은 매크로 에볼루션, 즉 대진화였어요. 시카고 회의는 공격받는 진화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어요. 시카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첫째,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종 내에서 변이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축적되어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둘째, 전이 형태의 화석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종류의 생물체가 다른 종류로 변화되어가는, 즉 전이되어가는 화석이 없다는 것이에요. 셋째, 한 종의 화석은 모두 같고 화석은 종의 정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화석으로 종의 정지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화석을 분석한 결과 한 종의 화석은 장소나 지층의 깊이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다윈이 주장했던 점진적 진화이론이 붕괴된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대표적인 진화학자들이 모여 내린 결론이에요.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점진적인 진화이론이 아닌 새로운 진화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단속평형론이에요. 미국의 고생물학자 닐스 엘드리지가 주장하고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에 의해 정리된 이론이에요. 진화는 다윈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야기되지만 진화된 이후에는 긴 기간에 걸쳐 생물체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물체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다가 환경이 변화하면 갑작스럽게 형태의 변이나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충류인 공룡이 계속해서 알을 낳다가 새끼를 낳게 되었고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의 연속적인 중간화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윈의 점진적인 진화론을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엘드리지와 굴드가 주장한 단속평형론인데 더 믿기 어렵고 이상한 진화이론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감사해요.